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교재 3장 1절 두 번째 강의입니다. 1차 독립과 론스키안 사이의 관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 론스키안은 우리 교재 앞에 2장에서도 정의를 했었죠. 규모가 비록 작은 형태로서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재 제3장에서는 N개 제차 선형미방을 다루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와 같이 규모가 큰 행렬식, 이걸 행렬식이라 하는데요. 이런 규모가 큰 행렬식은 이 행렬식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행렬식의 성질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교재 단어로 보면 제7장과 8장에서 선형대수학 교과과정의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공업수학 말고 선형대수학 교과과정을 따로 공부한 다음에 이 공업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이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행렬식이라든가 선형대수학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면은 우리 교재 크레이지 공업수학 제7장과 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이런 모양입니다 라는 정도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론스키안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n개의 함수 y1부터 yn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가 주어진 어떤 구간 안에서 연속함수라 가정하고요. 자, 이제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n개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론스키안을 약속을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잘 보면 도함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n개의 함수는 최소한도 적어도 n-1번까지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론스키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주어진 함수 y1부터 yn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위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오면서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세 번 미분하고 맨 마지막 행은 n-1번을 미분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세 번 쭉 가서 n-1번이니까 미분하는 횟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보면 n-1번이고요. 맨 위에는 미분 안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까지 계산하면 행은 n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열을 잘 살펴보면 제1열, 2열, 3열, 4열 쭉 가서 n열이니까 열의 개수도 n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가 일치할 때만 행렬식이 약속이 돼요. 이와 같은 고차 행렬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여인수 전개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역시 교재 제7장, 8장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 고차행렬식을 다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론스키안이라는 기호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이 론스키안을 이용해서 1차 독립과 종속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판정법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재 정리 3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3번입니다. 해 1차 종속과 1차 독립과 관련되어 있는 정리예요. 아주 중요한 정리라서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정리 3번 별 표시해 놓고요.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변형이 되는 n개 제차 선형미방이 주어져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개수 P0, P1부터 Pn-1는 모두가 다 구간 I 안에서 연속함수라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다음 같은 명제가 성립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n개의 해가 주어져 있어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n개의 해가 주어졌을 때 이 n개의 해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1차 종속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론스키안 값이 0이 나올 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따로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더욱이 만약에 어떤 한 점에서 론스키안이 0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이 점이 원래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이 있잖아요. 그 어떤 한 점에서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항등적으로 0이 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만 단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론스키안은 0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종속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한 점 x 안에서 론스키안을 계산해 봤더니 0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어진 구간 안에서 주어진 함수는 독립이 됩니다 라는 얘기고, 얘네들이 1차 독립이 되니까 n개 제차 선형미방에 n개의 1차 독립이 되는 해가 구해졌으니까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할 수 있겠죠. 이때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했을 때 각각의 해는 기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이 정리가 워낙 중요한 정리고 또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에 별 관심 없는 학생들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볍게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럴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1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1번을 이렇게
P면 Q이다. 즉 구간 I 안에서 N개의 해가 1차 종속이라 가정을 한다면 정말로 론스키안이 0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N개 해 Y1, Y2, Yn이 1차 종속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얘를 1차 종속이라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이들의 1차 결합을 생각하죠. Y1에 K1배를 하고 Y2에 K2배를 하고 그리고 이들을 다 결합해서 모두 다 더할 거예요. KN, YN이죠. 자, 이제 KN, YN 이퀄 0이라 놓겠습니다. 1차 종속이라 가정했었으니까 뭐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변 0이라 놓고 본다면 만약에 앞에 개수가 모두 0이면 독립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1차 종속이란 얘기니까 이 1차 결합을 0이라 놨을 때 이 앞에 개수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속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앞에 개수는 어떤 게 0이 아닌지는 몰라도 0이 아닌 게 최소한도 하나 또는 그 이상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Y가 주어진 미방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데요. 이 해는 보다시피 미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자연스럽게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 전체를 미분하면 K1의 Y1 프라임, K1, K2, Kn은 상수예요.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없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K2, K2 그리고 Y2 프라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KN, YN의 프라임이고요. 역시 양변을 미분해도 이렇게 이퀄 0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미분해서 K1, Y1의 N-1번 미분하고요. K2의 Y2의 N-1번 미분하고 이렇게 됐어요. KN의 YN의 N-1번 미분하고 이퀄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1차 종속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1차 결합한 걸 0이라 놨을 때 이 앞에 개수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편의상 이 연립방정식을 다시 하나 놔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잘 들여다보면 얘는 행렬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간단한 연립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행렬 방정식으로 바꾸면 다음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연립방정식을 단지 큰 걸로 바꾼 것뿐이죠.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은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K1부터 KN이죠. 그래서 K1부터 KN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됐네요. KN이고요. 우변을 잘 보면 우변은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행렬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요쪽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Y1, Y2, YN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연립방정식을 잘 보면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YN 프라임이 같이 됐고요. 맨 마지막은 Y1의 N-1개 도함수, Y2의 N-1개 도함수예요. 그래서 Y1의 N-1개 도함수, Y2의 N-1개 도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N의 N-1개 도함수 이와 같이 됐네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전체적인 이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행렬을 A라 표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X라 하는 게 낫겠군요. X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다 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0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죠.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을 잘 보니까 AX 이퀄 0의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행렬방정식으로부터 표시되는 이 식에서 우리가 A가 역행렬이 존재할 때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AX 이퀄 0의 꼴에서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인버스가 존재할 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얘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A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이 식의 양변에다 A 인버스를 곱해봐요.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을 곱하면 단형일이 되고 단형일 곱하기 X는 X 자기 자신이 되죠. 우변이 영역렬이니까 어떤 행렬 곱해도 영역렬이 되니까 X가 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x는 0밖에 없다. x는 이걸 말하는데요. 여기 1차 종속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개수들은 절대로 모두 다 0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수가 모두 다 0이 되면 독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속이란 말을 해놨으니까 적어도 어느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이런 것들은 절대 0이 아닌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이 중에 0이 아닌 해가 있을 테니까 x는 절대로 0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0이라는 얘기는 영행렬이라는 뜻인데요. 모두 0으로 얘처럼 모두 0으로 됐을 때가 영행렬인데 x에는 0이 아닌 해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영행렬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아니겠구나, 이거는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P면 Q이다 뿐만 아니라 역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X가 0이고 X가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 필요충 무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 명제로부터 그러면 X가 0이 아닌 해를 가질 필요충 무조건은 이거의 대우 명제가 될 테니까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필요충 무조건 중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행렬식이 0이 되면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0이 아닌 해를 가져야 될 테니까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의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어야만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A의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이니셜을 따와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자, 이거 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잘 보면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A의 행렬식은 이거잖아요. A의 행렬식을 잘 보면 이렇게 보통 줄을 그어서 표시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모양이 뭘 나타냅니까? 그렇죠. 이건 앞에서 배웠던 론스칸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수 행렬의 모양의 행렬식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yn의 n-1개 도함수 구한계 이것이 A의 행렬식의 모양입니다. 얘가 곧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한 것이 얘가 바로 론스칸이니까 론스칸이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욱이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점에서만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x에 대해서 론스칸 값이 제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1차 종속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론스칸 값이 제로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1차 종속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론스칸 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도 증명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즉 어떤 한 점에서 론스칸 값이 0이라 가정했을 때 과연 1차 종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대로 이걸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구간 I 안에 어떤 x0에서 론스칸 값이 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됐죠? 0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론스칸 값이 0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론스칸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이런 연립방정식 입장에서 본다면 ax = 0의 꼴에서 론스칸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이 a가 행렬식 0이라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x는 0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 말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배웠던 이 간단한 행렬 방정식의 원리로부터 그럼 x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됐죠? 0이 아닌 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웠던 이 원리의 일부분을 놓고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이 말 때문에 론스칸 값이 0이란다면 적당한 어떤 한 점에 x0를 놓겠습니다. x0에서 우리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ax = 0은 이 방정식은 0이 아닌 해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까요? 해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x가 뭐예요? k1부터 kn이니까 1차 결합을 0이라 놨을 때 바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닌 해를 갖는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 해를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편의상 이제 어차피 이거 앞에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식이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0이 아닌 헬 가지니까 요 안에 구성원소가 뭐 요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었다를 가정할게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K1 스타와 K2 스타와 KN 스타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는 0 아닙니다. 여기까지 됐죠? 0이 아닌 헬을 갖는다 했었으니까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1차 결합한 우리의 관심은 지금 뭐냐면은 이 N개 해가 종속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종속임을 보이려고 해요.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놨던 이 K1부터 KN의 스타식을 이용해서 다음 같은 함수를 하나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다 스타를 써놨으니까 편의상 Y스타를 써볼까요? Y스타는 K1 스타 Y1 플러스 K2 스타 Y2 쭉 가서 KN 스타 YN이라 놓겠습니다. 이라 하자. 이렇게 말을 끊을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해는 여기 주어진 식에서 구간 안에 어떤 점에서 론스키안 값은 지금 보다시피 0이라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점 x0에서 론스키안 값이 0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해는 y스타라는 해는 자연스럽게 이 점에서 x0에서 0이 나와야 되고요. 이 가정으로부터 그러면 y스타의 y스타 x0도 0이고 y스타 프라임 x0도 0이고 y스타 2 프라임 x0도 0이고 쭉 가서 y스타 n-1개 x0에서도 0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놓은 함수 y스타는 당연히 이 초이값 조건을 만족해야만 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 y든 y'이든 y2'이든 yn-1든 간에 다 0이 되는 것 중에서 아주 쉬운 해가 하나 있죠. 한편 y가 만약에 0으로 되어 있는 함수라고 가정해봐요. 0도 이 방정식을 당연히 만족합니다. 이것도 이 초이값 조건을 당연히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정리 2번에 우리가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제차 선형 미방의 해는 유일하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정리의 초이값 문제의 유일성 때문에 문제의 유일성 정리로부터 초이값 문제의 유일성 정리에 의하여 그럼 이 y스타는 y와 같아야 돼요. 근데 이 y가 뭐예요? 0이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해는 y스타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0도 이걸 만족하고 유일성 정리로부터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 값이 곧 0이어야 합니다.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y스타가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y스타가 0이었으므로 그러면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k1 스타 y1 플러스 k2 스타 y2 kn 스타 yn 이퀄 제로예요. 0을 오른쪽에다 쓴 것뿐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봐요. 이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k1 스타부터 kn 스타는 적어도 0이 아니라 했었으니까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차 결합 0이 나왔을 때 k1 스타, k2 스타, kn 스타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 아니라 했었으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y1부터 y는 종속일 수밖에 없습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종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y1부터yn은 분명히 종속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1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차 종속이라 한다면 쭉 가서 행렬 방정식 원리로부터 이러이러한 원리로부터 이제 론스키안 값이 0이 되고 이 방정식은 모든 x에 대해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x에 대해서 론스키안이 0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역으로 론스키안 값이 0이라 한다면 이 방정식은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0이 아닌 해를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말은 여기 있는 해가 0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편에서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스타시라 놓은 것 뿐이에요. 새로운 함수 y라 가정했고요. 이 y가 이 초이값 조건을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유일성 정리로부터 이걸 만족하는 해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0이에요. y가 0이면 당연히 다 0이 됐죠. 그리고 유일성 정리로부터 그럼 y 스타 0이고 y 스타 대신에 0이라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1차 결합 0이라 놓은 꼴, 즉 가정과 같아졌어요. 앞에 개수가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n개의 해는 종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번에는 2번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또 지웁니다. 자, 이제 2번을 볼까요? 자, 그러면 앞에 1번의 결과를 잘 들여다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x = x0는 한 점에서 론스키안 값이 0이었다는 것이 만약에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0이면 1번의 결과로부터 론스키안 값이 0이라면 종속이라는 얘기를 알 수 있었죠. 그러면 y1, y2,yn은 당연히 이 1번 지금 막 증명했었으니까요. 1차 종속입니다. 자, 그러면 0이라면 1차 종속이 됐었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P면 Q이다 했고 그러면 여기서 Q이면 또 P다도 되잖아요. P는 총분 조건이니까. 그리고 여기 좀 안 써 있습니다만 어느 한 점에서 론스키안 0이면 요 관계죠. 어떤 한 점에서 론스키안이 0이면 종속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걸 쓴 것뿐이고요. 또한 여기 좀 일부 지워졌습니다만 종속이라면 결론적으로 한 점에서만 론스키안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앞에 1번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의 증명으로부터 모든 x에 대해서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론스키안 값이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모든 x에 대해서 론스키안 값이 0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 2번을 보세요. 만약에 i 안에 구간 안에 있는 i 안에 한 점 어떤 한 점에서 그걸 xy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니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세요. 1차 종속이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만약에 0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종속의 반대말은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i 안에 있는 한 점에서 론스키안 값이 0이 되지 않는 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y1부터yn은 1차 독립이 맞습니다. 역도 성립합니다. 독립이면 결국은 론스키안 값이 0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래서 론스키안 값이 여기 써 있네요.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니면 다 독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방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정리의 결과에 힘입어서 독립과 종속을 론스키안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정역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론스키안 값이 0이 나오게 된다면 종속을 뜻하게 되고 결국은 종속이라면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론스키안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0이 아닌 점이 하나라도 있다. 론스키안이 0이 되지 않는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독립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론스키안을 이용해서 독립과 종속을 구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에 예제를 풀 때 우리가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그냥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기저가 되니까 일반에 이렇다라고 했던 예문이 있었죠. 앞에 풀었던 예문, 그 예문에 예제 2번인가 3번쯤에 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제 3번에 있었군요. 예제 3번에서 배웠던 요 미방을 해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4개가 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기저가 되니까 일반에는 이거다라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진짜 기저가 되나요? 라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가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독립임을 보여야만 합니다. 독립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론스키안 값이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0이 아닌 점이 어떤 점에서든 간에 0이 아닌 게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임을 보이고 그래서 기저가 맞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론스키안 값을 계산을 해봐야 될 문제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론스키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론스키안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4개의 함수에 대한 론스키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뭐 놓이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2의 x승과 2의 마이너스 x승과 2의 2x 승과
2의 마이너스 2x승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함수에 대한 론스캔을 계산해 봅니다. 자, 론스캔의 정의로부터 첫 번째는 그대로 쓰죠. 그리고 행이 거듭될수록 계속 미분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어요. 자, 이거 미분하면 2x승이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거 미분하면 2배 2의 x승,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배 2의 마이너스 2x승입니다. 다시 또 미분하죠. 이거 미분하면 2x승, 얘를 미분해도 마이너스 내려와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요 미분하면 4, 2의 2x승이 되고 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내려와서 4, 2의 마이너스 2x승 이와 같이 되고요. 요 미분하면 자기 자신, 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요거 미분하면 8, 2의 2x승, 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8, 2의 마이너스 2x승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열이 4개니까 행도 4개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론스캔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론스캔은 이렇게 생겼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4차 행렬식, 우리는 3차는 그래도 2차나 3차일 때는 사르스 방법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4차 이상이 되는 고차 행렬식은 여인수 전개라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인수 전개에 대한 자세한 것은 7장과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은 당장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여인수 전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교재 크레이지 공부수학 책 파트 B에서 세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고차 행렬식을 계산할 때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렬식의 성질에 다음 같은 성질이 있는데요. 한 행이나 또는 한 열에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행렬식 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제1년을 잘 보세요. 1 곱하기 2x승, 1 곱하기 2x승, 1 곱하기 2x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네요. 2x승이 바깥으로 나가면 공통인수가 나갔으니까 1 곱하기 2x승, 1 곱하기 2x승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도 잘 들여다보면 두 번째 열도 2의 마이너스 x승이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등등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열에서도 2의 마이너스 x승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조금 크게 써야겠군요. 이 정도 씁시다. 제1열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에 2의 마이너스 x승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열에도 2의 2x승이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세 번째에도 2의 2x승을 공통으로 묶어내니까 1, 2, 4, 8이에요. 1, 2, 4, 8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에도 이게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래서 얘를 공통인수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2x승을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이런 성질들은 좀 더 자세한 거 뒤에 가서 또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자, 지금은 그냥 쓰임새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지수법칙을 적용합니다. 이건 2의 영승, 2영승 1이죠. 1 곱하는 게 1이니까 얘는 그냥 1이 나왔어요. 그럼 남은 것은 요 4차, 숫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4차 행렬식이 남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행렬식의 성질을 적용해야만 하는데요. 행렬식의 성질에서 다음 같은 성질을 증명 없이 그냥 일단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 같은 것을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에 마이너스 1별에서 2열에다 더할 거예요. 1열은 그대로 놔둡니다. 이 계산 순서는 꼭 체크하고 똑같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1열에다 마이너스 1배에서 2열에다 더하면 마이너스 1배에서 더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씁니다.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됐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0이고 마이너스 1배를 했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에도 더하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0이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0. 일부러 0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9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여기 보면은 제1행에 1행 1열의 원소만 1이고 나머지가 모두 0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연산할 수 있냐면요. 원소를 뽑아냅니다. 고차행렬식 계산하는 것은 뒤에 가서 또 살펴볼 거예요. 원소 뽑아내고 자, 여기가 플러스예요. 부호를 붙여야 돼요.
여인수 전개할 때 우리가 원소에다가 소행렬식을 곱하고 부호를 붙여야 되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보면 원소 뽑아내면 1이고요. 그럼 일행일렬부터 부호는 다음같이 결정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그작으로 좌우 위아래 좌우에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일행일렬이 부호가 플러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부호를 따지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원소 뽑아내고 부호를 붙여야 돼요. 플러스 그리고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킵니다. 그럼 남은 건 요것만 남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돼요.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은요, 일단 이 연산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니까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할 때 그때 우리가 이해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이런 곱셈에서 항도하니까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2 그리고 1 마이너스 3 0 3 3이 있고요. 자, 1행에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3행에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2가 되죠.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 6이고 마이너스 1배 더하니까 플러스 3을 더하니까는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하게 합니다. 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예를 보면은 이 두 원소가 0이고 나머지가 0이 아닌 게 있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원소 뽑아내고요. 마이너스 2 뽑아내고 요 일행일렬의 위치는 고유부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앞에서 한 것처럼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킵니다. 얘를 다 제거시키니까 남은 것은 3, 3, 6,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행렬식의 성질은 뭐였냐면 한 행이나 한 열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첫 번째에 3이 공통인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럼 여기 1, 1만 있죠.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이니까요. 두 번째에 6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냅니다. 그 1 곱하기 6, 마이너스 1 곱하기 6이니까 이거예요. 따라서 얘를 곱셈이에요. 다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6, 6, 6, 36, 마이너스 36이고 이제 2차 행렬식은 우리가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니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한 것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72가 되겠군요. 우리는 지금 이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관심이 있어요. 0이 아니죠. 72는 당연히 0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론스칸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론스칸 값은 계산해 보니까 0이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럼 앞에서 배웠었죠. 론스칸 값이 0이 아닌 게 있다면은 그럼 당연히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기저가 됨을 보이시오? 기저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론스칸 값이 계산해 본 결과 0이 아니었고요. 이 중간에 계산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파트에서 고차 행렬식을 계산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셈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선형대수 수학 파트에 고차 행렬식을 계산하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론스칸 값이 0이 아니었으니까 독립이 맞습니다. 4개의 함수가 독립이 되니까 4개 미방의 일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기저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저 부분은 이제 말로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 만약에 기저임을 보이시라면 이런 과정을 다 설명한 다음에 론스칸 값이 0이 아니니까 그래서 1차 독립이고 또한 그래서 기저가 맞다라고 쓰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정리를 더 학습하고 이 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리 4번인데요. 이 정리 4번 별도의 증명 없이 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뿐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우변이 0이 되는 이와 같은 제(n개) 제차 선형 미방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제 계수 P0부터 Pn-1은 열린 구간에서 연속 함수를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반드시 이 미방은 일반회를 갖습니다. 라는 존재 정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거 역시 앞에 2장 6절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조건 별거 없죠. 그 개수가 연속이면 일반을 항상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의 존재성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얘가 일반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애가 실제로 모든 애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모든 애를 다 표현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그렇죠. 이 일반애 이외에 다른 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비선형 미방을 공부할 때 우리가 특이애가 있다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1장에서요. 1장 교재 연습 문제 보면 클레로 미방이 일반의 특수애 그거 말고도 특이애가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싱귤러 솔루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었는데 우리 교재 2장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학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형 미방은 특이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정리 때문이었어요. 일반애가 존재하고 이 일반애가 모든 애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애가 모든 애를 다 포함한다는 이 정리 때문에 그래서 선형 미방 안에서는 특수애나 일반애는 구해지는데 왜냐하면 특수애는 일반애로부터 얻은 해잖아요. 상수를 결정하기만 하면 특수애가 구해집니다. 그러나 일반애로부터 얻지 못하는 다른 애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싱귤러 솔루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변이 영위되는 n개 제차 선형 미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개수가 역시 열린 구간에서 연속 함수라고 했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해는 항상 이런 꼴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n개 해가 1차 독립이 되는 해가 됐을 때 그들을 1차 결합한 모양의 해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해의 모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의 모양은 이런 모양, 모든 애가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모양이 뭐예요? 일반애를 구성할 때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애가 모든 애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왜 이런지 한번 간략하게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이려는 것은 이 Y라는 해가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해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Y가 해라는 사실이고요. 자, 이제 Y뿐만 아니라 다음 같은 해가 역시 일반해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Y와 또 다른 모양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대문자 Y라는 이 해와 별도의 소문자 Y라는 해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가정해보고 결론은 대문자 Y나 소문자 Y가 결국 같은 해라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유일하게 이 모양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C1Y1 플러스 C2Y2 CN, YN 이 대문자 Y뿐만 아니라 이 소문자 Y도 이것이 일반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얘가 일반해라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이 Y1과 Y2가 1차 독립이어야 돼요. 얘네들은 1차 당연히 독립이어야 되고요. 독립이므로 기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어요. 일반해라 가정했었으니까.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앞에서 증명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정리 3번 증명했던 거와 비슷하게 이제 x = x0를 한 점에서 자, 이제 얘네들이 기저가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점에서 어떤 특정한 점에서 C1Y1 플러스 C2Y2 CN, YN이 이 해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Y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된다 한다면 이들을 계속 미분해 보겠습니다. C1Y1 프라임 플러스 C2Y2 프라임 CN, YN 프라임 이퀄 Y 프라임 이렇게 돼 있고요. 계속 미분해서 N-1번까지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의 Y1의 N-1궤도 함수 C2의 Y2의 N-1궤도 함수 YN의 N-1궤도 함수 이퀄 Y N-1번 미분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방정식을 이 점에서 이걸 만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앞에서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유일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교재 정리 2번입니다. 우리 이 3장 1절에 정리 2번에서 초이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유일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유일성 정리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은 여기 잘 보면 우리는 지금 요
원래는 처음에 소문자로 되어 있던 거고 이 대문자 y는 이게 여기가 대문자 C1부터 C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성 때문에 그 결국 같은 애가 돼야 될 테니까 그러면 C1이나 대문자 C1, C2나 대문자 C2, CN이나 대문자 CN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하는 해를 C1Y1, C2Y2를 CNYN을 약간 달라졌으니까 얘를 편의상 Y 스타로 놔보겠습니다. Y 스타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 스타라고 표시한다면 증명이 별 관심 없는 학생들은 이제 가볍게 보세요. 이 정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애가 모든 애를 다 설명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일반애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것만 알면 충분하지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놓는다면은 이 Y 스타와 아까 유일성 때문에 Y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Y였었잖아요. Y는 그러면 X 이퀄 X0에서 같은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 초기값 문제의 유일성 때문에 문제의 유일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Y스타는 Y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명 자체는 유일성을 이용해서 해가 결국은 하나 더 있다라고 가정해봤자 그 모양이 곧 일반의 모양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Y 말고 소문자 I가 있다라고 봤을 때 초기값 조건의 유일성을 이용해서 이런 해가 있고 다시 그 해를 Y 스타로 놔봤자 결과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서 딱 그 모양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형태를 벗어난 다른 모양의 해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리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특이의 싱글러 솔루션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앞 시간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한 것은 바로 선형 미분방정식의 해의 모양과 그리고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고 론스캔을 이용해서 구별한다는 것과 그리고 일반애가 모든 애를 다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일반애의 모양은 독립이 되는 해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것 등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2장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순서와 마찬가지로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미방부터 또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재 3장 1절을 마치고요. 이어서 3장 2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